남자의 깊은 애착을 얻는 비결은 그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사회는 종종 여성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협조적이 되도록 부추기며 관계 실패는 노력 부족의 결과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개인적인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매력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라면 어떨까요? 목표, 안정, 의식을 추구하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남성들은 완벽한 이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진실하며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자아를 선택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얼마나 적게 이야기할까요? 한 유명한 사상가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주고받고 삶에 끌어들이는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출 때 그녀의 존재는 변화됩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변하고 세상은 그녀에게 보답합니다. 이 경우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작적인 기술이나 암기된 문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에서 태어난 말,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선시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현명한 말은 남성에게 존경, 매력,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어떻게든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여성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정한 매력은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와 자급자족의 느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과의 소통을 변화시키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6가지 핵심 문구를 탐구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여성의 의식에는 사랑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선택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가느다란 실처럼 짜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기쁘게 하고 적응하고 모든 면에서 즐거워지려는 욕구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뿌리 깊은 믿음은 불안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관계 유형을 형성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더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매력적이거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은 자기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승인에 대한 절박한 필요에 기초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합니다. 가장 슬픈 것은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호감을 얻은 후에도 여성들은 거부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불안 상태로 살아가며 모든 몸짓, 모든 침묵, 모든 대답을 분석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받아들여질 권리를 위한 진정한 투쟁입니다. 여성이 절박한 필요에서 행동할 때 비록 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나는 당신의 가치 확인이 필요해. 그리고 이것은 기대와는 달리 정서적으로 성숙한 남성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만듭니다. 건강한 남성은 구원자나 치료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숙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찾습니다. 역설은 승인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발성은 사라지고 전략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진정한 존재는 사라지고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이러한 토양에서 꽃피울 수 없습니다. 사랑 대신 건강한 기반이 없는 정서적 의존이 생겨납니다. 루이스 헤이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깊은 믿음은 우리의 현실에 형성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뿌리 내리면 이러한 설정이 확인되는 관계가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계는 끊임없는 적응, 통제, 과도한 양보, 부족한 보상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흡혈귀처럼 자존감을 빨아먹고 개인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자급자족합니다. 이 진술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문제의 근원인 개인의 가치가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점차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내면의 자각이 깊이 자리 잡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너지는 더욱 맑고 투명하며 강력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 세계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여성은 놀라운 내면의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감 있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됩니다. 사고와 감정이 명확한, 정서적으로 성숙한 남성은 이러한 에너지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쫓아다니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르거나 관심을 구걸하거나 누군가에게 녹아들 준비가 되지 않은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러한 남성은 스스로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기에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만났을 때 드라마가 아닌 진정한 연결이 생겨납니다. 가장 효과적인 노력은 남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려는 노력입니다. 치유된 사람은 경쟁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며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에너지 덕분에 매력적으로 빛납니다. 모든 남성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남성의 무관심이나 헌신 부족은 모든 남성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남성과 성숙한 남성은 여성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남성은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격렬한 감정을 느끼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누군가가 필요해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드라마틱한 상황, 정복의 스릴, 성취에 대한 열망에 끌립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파트너 중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끼지 못하는 표면적인 관계가 반복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남성은 다릅니다. 그는 이미 자립심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에게서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 구원자 또는 예쁜 장난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는 일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응답하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으며 내면의 조화를 발산하는 의식 있는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남성은 감정적 동요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진정한 깊이는 혼란스러운 열정이 아닌 명확성과 인식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감정적 평온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고 내면을 재건할 수 있었던 여성에게 끌립니다. 그러한 여성은 도도한 척하거나 지나치게 쉬운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성은 가면이 아닌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루이스 헤이가 가르쳤듯이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남성이 그러한 여성에게서 보는 것은 그녀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남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그를 선택하고 그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여성에게는 무언가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과묵함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깊은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조작을 피하고 가면 뒤에 숨지 않으며 등대처럼 빛을 발하며 세상에 자신감 있게 존재합니다. 삶의 시련을 겪고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남성은 헛된 게임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의미 있는 것, 즉 진실한 존재, 꾸밈없는 진실, 가식 없는 연결을 향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남성은 더 이상 덧없는 유혹을 추구하지 않고 그의 영혼은 다른 영혼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며 일관성과 깊이에 끌립니다. 피상적인 화려함과 인위적인 아첨은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감정의 진실성, 말과 느낌과 행동 사이의 조화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경쟁심이 없고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중요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그는 자신과 동등한 사람,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자신의 지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친밀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독립은 방어적인 갑옷이 아니라 자신의 풍요로움을 나누고 결핍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그 상태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시선, 에너지, 존재감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자신을 선택할 때 그녀는 자신의 기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녀를 주목하는 남성의 유형도 변화시킵니다. 혼란과 갈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공명하지 않고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녀의 삶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깊이와 의미로 채웁니다. 성숙한 남성은 여성의 진실성을 목격하기를 갈망합니다. 그에게는 여성을 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본질을 알아가고 그녀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며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오직 현실적이고 진실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깊이 성찰한 여성은 단순히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자기 인식의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단순한 명언을 남긴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 질병, 자기 파괴적인 행동 패턴에 용감하게 맞서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그녀는 우리의 생각, 신념, 긍정적인 확언이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끌어들이는 모든 것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이스는 자존감은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기 성찰의 결과이며 벽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확언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핍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멈추고 자급자족의 상태에서 진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비롯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고 치유를 통해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선택,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나타납니다.
루이스의 가장 강력한 확언 중 하나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였습니다. 의식적으로 발음된 이 문구는 정서적 독립선언이 됩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거나 내 감정을 숨기거나 관심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될 것이고 나와 공명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성이 이 확언을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에너지로 받아들일 때 그녀의 진동이 변화하고 그녀의 에너지장이 변형되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특히 정서적으로 성숙한 남성들은 그녀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녀가 발산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랑에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내가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면 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과 상호성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것을 내 삶에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자체가 소통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 힘을 실어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똑같은 사랑해라는 말이 의존적인 사람의 애원처럼 들릴 수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의 선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공허함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마음을 가득 채우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껴지는 이 미묘한 경계는 여성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두하여 마음을 오염시키는 생각과 신념으로부터 정화할 때 특히 분명해집니다. 그녀가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 안에는 뭔가 망가졌어 와 같은 주문을 외우는 것을 멈추고 이러한 파괴적인 신념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해, 나의 세계가 나의 최우선 순위야 와 같은 치유적인 확언으로 대체할 때 그녀의 외부 현실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은 곱절로 불어나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에게 존중, 사랑, 인내, 배려를 주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녀에게 똑같이 응답합니다. 이것은 마법 지팡이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와 내면의 조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관계가 변화합니다. 관계는 싸움터나 결핍의 원천이 되는 것을 멈추고 공동 성장과 상호 자유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여성이 충만함을 발산할 때 그녀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풍요로움을 나누기 위해 끌어당깁니다. 나는 누군가를 설득하여 머물게 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는 진정으로 마법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초연함, 정서적 성숙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칼과 같아서 버려지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나는 절박한 필요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한다 해도 나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력 게임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거나 그를 정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의 삶에 존재하지만 감정적으로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의심이나 감정적 거리를 두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할 때 그에게 매달리는 대신 위엄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구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황함에 굴복하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에게 강요해서 당신을 붙잡아 두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고 싶다면 그것은 내 애원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면의 힘을 보여주고 많은 성숙한 남성들이 갈망하는 것, 즉 자신을 소중히 여겨 관심을 구걸하며 비굴해지지 않는 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즉시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루이스 헤이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나는 승인받아야 할 필요에서 벗어납니다. 이 말은 당신의 가치가 외부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문구는 나는 혼자 있을 때의 내가 좋다입니다. 단순한 문구처럼 보이지만 감정적 자립과 자기애라는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을 방출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동행을 기다리며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이 말은 남성에게 당신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충만함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성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당신을 구원하거나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숨겨진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할 때나 더 깊은 대화 중에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내가 좋아요. 이 문구는 성숙함과 내면의 조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매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는 내 자신의 동행을 즐깁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가오도록 격려합니다. 세 번째 문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다입니다. 이 문구는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미리 경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함과 결합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사랑에 열려 있지만 사랑이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이 문구는 자신의 개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의무, 변화 또는 지나치게 양보하기 시작했다고 느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쁘지만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남성에게 이것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안도감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행복을 돌보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헤이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나는 나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입장은 합당한 파트너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다음 문구는 나는 나쁜 동행을 하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 급진적인 자기애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성이 진심으로 이 말을 할 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어떤 동행보다 더 소중하며 관계의 환상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성들은 이 문구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해한 관계를 견디는 여성들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그러한 행동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당신에 대한 무시나 무관심한 태도 후에 누군가가 돌아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논쟁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당신은 단순히 나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나쁜 동행을 하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평화로운 확고함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루이스 헤이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사랑과 존경,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하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당신에게 해로운 것에 대한 어떠한 관용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O의 문구. 내 세상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문구는 높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하고 확고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나 비난이 아닌 조화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며 내 삶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것만 남겨둔다. 이 문구는 마치 등대처럼 덧없는 욕망이 아닌 깊은 내면 세계에 의해 결정되는 여성의 길을 밝혀줍니다. 성숙한 남성은 이 말을 듣고 자기 희생이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대감이 싹 트는 순간에는 나는 소통에 열려 있지만 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모든 모호함을 없애고 진심 어린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루이스 헤이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나의 내면 세계는 나의 최우선 순위이며 나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만 끌어당긴다. 이 마음가짐은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하고 주목할 가치가 없는 모든 것을 걸러냅니다. 나는 자립적이며 관계는 삶의 필요가 아닌 의식적인 선택이다. 이 문구는 아마도 가장 강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정신적, 감정적 독립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은 친밀함에 대한 열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유무에 의해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조작 시도를 무력화합니다. 이 문구는 관계 초기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찾고 있지 않으며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하다. 모든 관계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하며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루이스 헤이의 지혜를 빌려 말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좋다. 나의 온전함은 내 안에서 비롯된다. 이 진실이 토대가 될 때 사랑에 대한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이 끌어들이는 사람들의 유형도 바뀝니다. 이러한 문구는 마법 주문이나 조작을 위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 힘은 내면 상태를 반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내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법을 배우고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고서는 진심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때 이 문구는 성숙한 남성의 마음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확성에서 비롯되었고 불안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감정적 안정감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껴지고 전달되고 구현됩니다. 의식 있는 남성은 구원해야 할 여성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한 여성을 찾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성은 자신이 그러한 여성 앞에 빈손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이미 자신에 대해 해왔기 때문에 정직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남성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여성은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의해 지시된 반응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붙잡으려는 시도 대신 그녀는 침착하게 당신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나는 당신에게 머물라고 설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나의 입장은 반발을 일으키고 다른 입장은 자유를 제공합니다. 전자는 거리를 늘릴 뿐이지만 후자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이 관심 부족을 느낍니다. 충동에 굴복하여 그녀는 당신은 내게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인식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면서 만약 그것이 당신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면 이해할게. 내 정신적 평형은 무엇을 강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진심 어린 관심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강력한 에너지 필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마치 심어놓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성이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그가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와 같이 필요와 불안으로 가득 찬 문구를 반복할 때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서 더 큰 불안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는 자립적이며 누구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없어 또는 나의 평화가 나의 우선순위야 와 같이 다른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그녀는 자각을 키웁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진동장을 활성화합니다. 이 문구는 조작하고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결점을 보상하려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방패이자 필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발설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들은 개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내면의 조화를 지지하며 타인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밀어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소진시킬 수 있는 오랜 관계를 피하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타인으로부터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존중과 부드러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대하겠다는 내면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의식적인 문구는 이러한 결심의 표현이 됩니다. 각 문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언이자 사랑스러운 경계, 자기 충족에 대한 진동적 선언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들은 일종의 개인 존중 코드를 형성하며 이는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코드를 읽을 때 그들 안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대신 그 사람에게서는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언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그의 내면 세계와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